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제 손글씨 영상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궁합 이야기 6번째 시간으로 제가 최고의 궁합에서 간목이 여자고 신금이 남자일 때 상당히 그 합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간목 여자의 로제를 말씀을 드렸고 신금 남자의 차은우님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로제님과 차은우님이 열애설이 나기도 했었고 간목 입장에서 신금 남자는 되게 귀여워 보입니다. 신금이 이제 간목을 극하는데 경금이 극하는 것처럼 심하게 충을 하면서 극하는 게 아니라 자극을 조금씩 젠틀하게 준다. 그래서 간목 여자 입장에서는 귀엽다. 너 좀 귀엽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나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으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 이제 신금이 정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신금 입장에서 간목은 정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남녀작용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극의 작용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궁합이 일간으로 봤을 때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송중기님과 송혜교님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고,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요즘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되게 다들 많이 예민하시고 화가 많이 나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거슬리시거나 기분을 상하게 했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댓글을 쭉 보니까 우아님이라든지 제 회원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주옥 같은 댓글들 그리고 저를 많이 대변해주는 댓글 그리고 제 마음을 많이 헤아려주시는 댓글들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이사주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늘 감사드리는 바이고 회원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너무 애정하고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요즘에 송혜교님이랑 이제 송중기님이 있을 때 송혜교님은 계속 잘 나가요. 그쵸? 계속 잘 나가고 솔직히 대중은 송혜교님을 더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대중들은 표를 더 던지고 있고 송중기님은 솔직히 송혜교님하고 갈라서게 된 이후부터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계속 구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중들도 송중기님에 대해서 약간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주와 궁합적인 측면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풀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부 같이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송혜교님의 사주 명식부터 적어보도록 할게요. 송혜교님 사주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간목이고요. 연주에 이렇게 정관을 2개를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의 남편 자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쉽게 말하면은 남자가 들어와서 앉는다. 신유 정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듯하고 신유 자체가 보석 기운이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관심도 많이 받고 보석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단순히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이 갑진일주 자체의 남자궁은 이 진토죠. 진토는 지금 편제를 깔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내 남자를 약간 나보다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남자를 좀 다소 정복해야 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혜교님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사주로 봤을 때 명예욕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고 갑진일주의 특성상 내 남자를 내가 그래도 컨트롤하고 다루고 다스리고 이런 포지션이 어울리기 때문에 약간 연하남이 조금 더 나으실 수 있겠다.
혹은 연상이라 하더라도 나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나에게 좀 의지하는 그런 상대가 배우자로서 잘 어울린다, 혹은 연인으로서 잘 어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화운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운입니다. 그러면 간목은 무조건 화기운을 보면은 잘하고 발전하려고 해요. 내가 안정지향주의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잘하고 발전하고 대중들한테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송혜교님은 연기를 계속 하시면서 나의 커리어를 계속 쌓으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속마음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연기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명예욕, 이런 부분이 원래 송혜교님 사주 자체의 성향도 그러시지만 25년부터 27년 사이에는 그 부분이 더 두드러지고 더 욕심도 나고 대중들에게 더 자신을 드러내고 끼와 재능을 펼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한 곳에 매이기 싫은 운이고요. 사실 식상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생길 수 있겠지만 어디 매이는 게 싫어서 어차피 25년에서 27년은 활동하는 운이지 결혼하고 누군가를 내조하는 운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송중기님의 사주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대운 흐름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송혜교님은 대운도 화운 쪽으로 흐르시거든요. 송중기님도 화운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근데 송중기님한테 화운은 관으로서, 남자에게 관은 자식을 의미하고 가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운이 관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자녀를 가지고 싶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러한 시기로 보여지고요. 송중기님 사주는 비견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치는 부분이 다 나 자신에 대한 기운입니다. 그리고 지지에는 유축합까지 더해져가지고 이 사주는 비견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동그라미를 녹색으로 치는 부분이 편재로서 송중기님의 여자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송중기님은 송중기님 사주에 여자자리에 놓여있는 이 을목들이 상당히 좀 위태위태한 모습입니다. 위태롭다. 왜냐면 금들 사이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태롭고, 얘네들을 돌봐주고 케어해주는 식상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식상이 있어야 되는데 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견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는 내 여자의 의견보다는 나 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되고, 결혼 생활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했을 때 나 중심적으로 결혼 생활을 이끌어 나간다. 근데 이분이 지금 원하는 거는 대운 흐름을 봤을 때 자녀를 가지고 가정을 꾸리는 그런 약간 안정적인 거를 원한다 라는 부분은 대운 흐름에서 보이거든요. 그런데 두 분의 사주를 딱 비교를 해보면은 간목과 신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과 정제의 관계로서 서로 남녀로 엄청나게 끌리고, 지금 진유합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끌림 또한 발생했을 것이며, 그리고 공교롭게도 송혜교님의 남자 자리에 해당하는 요 신유, 이 부분이 송중기님이 그대로 이렇게 일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분은 연이 분명히 있었던 거는 확실하다, 요렇게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까지 이제 가시게 된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 간목 같은 경우는 계속 위로 자라려고 하거든요. 계속 높이 자라려고 한다. 꿈과 이상을 가지고, 꿈과 이상이 심지어 되게 높아요. 그리고 기토 정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꿈과 이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위로 자라나는 그러한 형태의 사주인데, 송중기님은 지금 신금이죠. 신금이니까 나 스스로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그러니까 송중기님이 원하는 거는 송혜교님이 자기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나를 조금 더 빛나게 해주는 거를 원하셨을 거예요. 내 여자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빛나는 그런 것들을 원하셨을 수 있겠고, 그럼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자녀와 가정을 꾸리는 것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두 분 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성정과 성격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송혜교님의 사주가 대운이 화운으로 흐르지 않고 수운이나 토운으로 흘렀다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송혜교님 사주는 원래 주변을 상당히 잘 챙기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내 남자도 상당히 잘 챙겨요. 재생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남자도 잘 챙기고 내 남자의 의견 수용 또한 원활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대운이 화기운 쪽으로 가고 있고 더더욱이 계속 화기운 쪽으로 흐르다 보니 나를 대중들한테 더 드러내고 내 커리어를 이루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삶의 방향성이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이고요. 송중기님 같은 경우는 원체 사주가 나 중심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죠. 나 중심적이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신금의 본질적인 성향과, 그리고 주인공이 될 때 핵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빛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스스로 홍보하고 이런 것들은 을목이 잘하는 거고요. 신금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빛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인이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부딪혔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송중기님과 같이 생을 함께하고 계신 분의 사주가, KT님의 사주를 제가 적어드리면은 병화거든요. 병화? 병진일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병진일주는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정말 예쁜 프랑스 배우분의 사주를 풀면서 병진일주를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병진일주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병진일주인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가장 떴던 타이타닉 영화에서 자신의 온 몸을 희생해 여주인공 로즈를 살려내죠. 병진일주는 그런 희생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실제로 타이타닉을 찍었을 때 당연히 얼굴이 잘생긴 것도 있었지만 이러한 사주의 물상이 반영이 되면서 더더욱이 더 많은 인기를 끌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바로 이 송중기님의 현재 부인분인 KT님이 바로 이 병진일주입니다. 일단 병화와 신금의 관계는 합을 하기도 하고 병화가 신금을 비추어주죠. 그런데 병화와 신금의 궁합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화 자체는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태양이에요. 병화 자체가 태양이죠. 그러면은 태양이 이렇게 있고 보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쪽이 조금 더 스케일이 크고 위대한가요? 만물을 공평하게 비추어주고 또 그 만물은 태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그 자체로 빛을 뿜어내는 존재예요. 신금은 타인에 의해서 내가 빛나는 것을 꿈꾸지만 병화는 내 스스로 빛을 뿜고도 남는 에너지를 갖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 빛을 내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렇게 병화와 신금은 합의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이 잘 이루어지지만 병화와 신금이 만났을 때는 조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율 과정에서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냐면 병화 쪽이 사실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신금이 양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예시를 제가 들어드리면 백종원님이 병화이고요. 백종원님과 결혼하신 소유진님이 신금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케이스는 이제 소유진님이 양보를 하신 거겠죠. 내가 병화에 의해서 빛나는 걸 선택하지 않고 양보를 해서 이제 백종원님이 빛나는 거를 병화로서 그냥 그 자체로, 병화는 나 자체로 그냥 빛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화가 만약에 빛나지 못한다면은, 주목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화와 신금이 부부로서 합쳐졌을 때는, 연인이 됐을 때는 조율 과정이 반드시 한 번쯤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신금도 내가 주인공이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신금이 양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송중기님은 어때요? 사주 구조가 비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양보가 되지 않는다. 양보를 하지 못하는 성격이죠. 그래서 양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KT님이 공교롭게도 병진일주에 여긴 또 상관이에요. 그래서 식상이 상당히 발달했다. 그리고 지금 인성대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목대운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정적인 삶을 좀 추구를 하겠죠. 그 부분들이 송중기님과 맞아 떨어져가지고 두 분이 부부가 되고 가정을 안정적으로 잘 꾸려서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송중기님이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심지어 제가 송중기님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작품들이 하는 족족 망한다. 약간 요런 자극적인 기사들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사주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송중기님은 어쨌든 간에 본연의 목적 달성은 하셨어요. 첫 번째로 내가 주인공이 되셨고요. 두 번째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 사주 자체와 대운의 흐름을 통해 살펴봤을 때 그 목적 달성은 충분히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내가 주인공이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병화분과 있었을 때 원래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중심에 병화분이 계셨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일간끼리 봤을 때 간목과 신금은 되게 좀 괜찮아요. 결혼까지 갈 정도로 괜찮은 궁합이지만 전체적인 이런 사주의 나머지 글자를 통해서 보는 성향이 나오겠죠. 내가 어떤 걸 추구하고 바라는지. 그리고 송혜교님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내 남자를 내조를 되게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대운의 영향도 있단 말이에요. 대운의 영향에 의해서 또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달라진다. 그래서 수기운이나 토기운이 대운에 들어왔으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두 분이서 더 계속 연을 유지를 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송중기 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간에 송중기 님이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고 배우로서 인정을 많이 받았을 때는 대운에 수운이 같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임수가 들어왔을 때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신금에게는 임수가 상당히 좋은 글자입니다. 신금한테는 식상이기도 한데요. 송중기 님도 계속해서 수운이 들어왔다면 송혜교 님과 조금 더 함께 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일간으로 보는 거는 정말 단식이 맞아요. 그런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제가 이 짧은 영상에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간 중심으로 궁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예시를 들어드린 이러한 경우들을 봤을 때 사주 나머지 글자를 통한 성향 그리고 대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송혜교님과 송중기님이 결혼을 하셨다가 헤어지셨고 송중기님과 결혼하신 KT님은 어떠한 부분에서 잘 맞았고 또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병화와 신금의 관계는 또 어떤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